안녕하세요. 명상 마스터 정요한.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각 시퀀스들 그리고 네. 이제 유전자 키를 시작할 때 한 유전자 키에 세 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야흐로 유전자 키 액티베이션 시퀀스 혹은 활성화 시퀀스의 첫 번째 바로 라이프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라이프워크 유전자 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가치, 네. 네. 어떤 그 사람의 가장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이런 거 너무 잘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장 이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 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로 얘기도 하기도 하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의 브랜드.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되는 네. 그런 브랜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로 이 유전자 키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말을 들으면 좀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의 유전자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먼저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의 유전자 키, 라이프워크 유전자 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5번이거든요. 네네. 네, 5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5번 유전자 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에 관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5번 유전자 키는 세 가지 상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그림자 형태는 이제 조급함을 만들어내요. 네. 조급함을 만들어.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상태에서는 인내심. 인내심. 그리고 CD 상태에서는 영원함. 영원함. 그러면은 그 어떤 조급함과 관련된 네. 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적으로 이 5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번에 이제 그 그림자 형태는 총 2가지. 예, 억압적 본성에서는 이제 비관적인 형태로 이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적 본성에서는 이제 밀어붙임.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급함을 기반으로 이 2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잠깐만요. 네. 이 억압적 본성과 반응적 본성의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이 부분은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그 억압적 본성과 반응적 본성,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참거나 폭발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평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네. 우리 모두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겪잖아요. 네. 그럴 때 이 5번의 유전자 키를 가지신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이 주로 어떻게 반응하거나 네. 참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억압적 본성 또는 반응적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사람들이 흔히 참거나 폭발하거나 2개 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참게 되면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저를 이제 비관하는 거예요. 네, 조급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게 왜 안 됐지? 왜 어떤 것들을 잘못했지? 저를 계속적으로 비관한다라면 반응적 본성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간에 관한 것들이니까 제가 느끼기에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내가 이걸 좀 더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지금.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이게 가장 큰 거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강박적인 빨리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적인 상태의 그림자 형태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거를 빠르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네, 시간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에 끝나야 되는 일이 그 느낌적으로는 오더라도 이거를 6월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이제 조급함이 일어나니까. 원래라면은 시간이 더 필요한 일들이나 그렇죠. 이런 조급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서 네. 항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어느 또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았는데요. 네. 그럼 반대로 또 CD 상태도 있으니까 네. 이 CD 상태는 어떨 때 주로 어떤 식으로 경험하시나요? 계속 이 조급함의 상태를 경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네를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로 이거는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그냥 이 시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내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이런 거네요. 어느 순간 막 조급함에 이렇게 휩싸이다가 네. 갑자기 깨달음이 탁 오면서 음. 아, 이거는 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저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워낙 계속적으로 평생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굳이 내가 12월에 다 같이 끝내야 되는 12월에 끝내야 되는 거를 6월에 끝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6월에 내가 빨리 일어났을 때 저는 만족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는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형태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밀어붙여서 제가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이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맞아요. 네. 모든 것에는 때가 네. 있는데 이제 조급함으로 네. 조급함으로 일을 망쳐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해버리거나 늦게 해버리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네, 네. 그 때가 있는데 맞아요. 네. 빨리 고백을 해서 망할 때가 있고 맞아요. 또 너무 기다리다가 늦게 될 때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간에 대한 관념. 타이밍.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 네. 그게 어쩌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가는 맞아요. 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그죠? 이 5번은 결국 이제 타이밍, 이게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물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때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저는 알 수밖에 없도록 이제 타고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 액티베이션 시퀀스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네. 라이프 워크 네. 이 부분은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저 사람의 이런 부분 정말 담고 싶다. 혹은 남들이 보는 우리의 가치라고 네. 말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조급함이라든지 어떤 이 여유라든지 이 시간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네. 어떤 남들이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들에게 이렇게 보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외적으로 직업적이나 외적으로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제가 이제 그림자 형태에 있을 때는 계속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형태로 계속 이제 급박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때가 있구나.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구나. 그 영원함에 대한 CD 상태인데 왔다 갔다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시간 타이밍을 그때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여유 있어 보인다. 네. 사실 저도 그거는 정말 많이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뭔가 서두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넘치는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네. 아까 본인은 조급함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여유도 있고 영원함의 상태일 때도 있고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 제가 느끼는 저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만의 어떤 모든 타이밍이 있다. 시간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저의 어떠한 그 주파수 상태의 흐름이 있거든요. 저의 에너지 흐름 상태.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저의 에너지 흐름을 맞춰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에너지 타입, 그러니까 에너지 자신만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